버림받은 어머니. 따스한 봄날,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순이는 4명의 자녀를 키우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 그리고 세 딸 은정, 은미, 은혜. 순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태수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밤이 잦아졌고 순이에게 건네는 말은 날로 거칠어져 갔습니다. 순이는 아이들 앞에서라도 웃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집을 나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태수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동안 태수는 두 집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본가에 들러 아이들 얼굴을 보고 평일에는 그 여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결국 태수는 완전히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집과 재산 모두를 첫째 아들 민수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민수는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태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제 이 집의 기둥이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 집도 가게도 모두 내 이름으로 넘기마. 그렇게 태수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마당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도 뜨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순이는 변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레 차렸고 민수의 옷만은 항상 새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반면 딸들에게는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너희는 시집가면 그만이야. 하지만 민수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아들이란다. 순이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순이의 눈에는 오직 민수만 보였습니다. 학교 준비물이 필요해도 생일날에도 딸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은정, 은미, 은혜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삼켰습니다. 은정은 일찍 집을 나가 독립했고 은미는 반항했으며 은혜는 조용히 참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헌신 속에서 자랐습니다. 순이는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오직 민수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하나둘 시집을 갔습니다. 은정은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했고 은미는 지방으로 시집가 연락이 뜸했으며 은혜는 늦은 나이에 겨우 혼처를 찾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순이는 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축하한다는 말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반면 민수는 순이의 기대대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사업에도 손을 대어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35의 나이에 민수는 온화하고 착한 여자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순이를 친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순이는 비로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했고 며느리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수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순이는 아들을 위로하며 함께 아픔을 나눴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민수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며느리 연주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됐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연주의 당당함에 매료되었고 순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초반 연주는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려 하면 전 제 방식이 있어요. 어머니는 쉬세요라며 밀어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해 보였지만 그 말투에는 순이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는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독립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좋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비용도 다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민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끈질겼습니다. 집안일로 사사건건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척했고 그때마다 민수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저도 이 집의 안주인인데 어머니가 제 의견을 무시하세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이대로 어머니랑 살면 저는 이혼하겠어요.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상실이 준 아픔이 너무 컸기에 연주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요. 엄마 연세에는 그곳이 더 편할 거예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신에게 쏟아부은 어머니를 민수는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불편하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연주의 뜻이고 민수는 그저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순이는 결국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시설이 좋다고 강조했지만 순이에게 그곳은 그저 자신을 버린 곳일 뿐이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차갑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타인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단 한 번도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아들이 올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곧 좋아지실 거예요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달, 3달. 순이는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자주 가니까 어머니가 의존하시는 거예요. 좀 시간을 두고 적응하시게 해드려야죠. 민수는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순이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던 그날의 기억, 딸들의 서운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요양원에 두고 떠나던 아들의 뒷모습. 모든 것이 뒤섞여 순이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요양원 복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고 계속 같은 곳을 맴돌았습니다. 간호사가 발견했을 때 순이는 우리 민수 어디 갔어? 민수 찾아야 해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민수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바쁘다며 전화로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연주는 옆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어머니, 연세에는 당연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있으니 걱정 말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순이의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20살이라고 믿었고, 어떤 날은 죽은 남편 태수가 곧 돌아온다며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민수를 알아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몇 달 만에 찾아온 민수를 보고 순이는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민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는데 자주 갈 필요 있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딸들이었습니다. 은정, 은미, 은혜는 모두 놀라서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민수는 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여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 한마디 없이 엄마를.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오빠가 정작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딸은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서운함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습니다. 은미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잘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우리는 오빠처럼 되면 안 돼. 순이는 치매 속에서도 가끔 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딸들도 울었습니다. 너무 늦은 화해였지만 그래도 화해였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밤 홀로 어머니의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 낡은 사진들, 모든 것이 그를 고발했습니다. 연주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것을. 이혼이 두려워, 평온한 일상이 깨질까 두려워, 내심 어머니를 책임진다는 부담감과 함께 자신을 평생 사랑해준 사람을 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깊은 망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은 그저 후회로만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아들의 쓰디쓴 후회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왜곡되고 헌신은 때로 배신을 낳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십시오.